아들 훈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승님께서 양주나 담금주를 거실에 진열해 놓는 것에 대한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스승님 법문을 듣고 거실에 진열해 두었던 술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큰 마음 먹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따르고 마시는 순간 진열장에 진열된 25병의 술이 모두 술이 아닌 물과 콜라로 채워져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범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은 군입대 중인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한 병씩 친구들과 마셨다고 합니다. 집으로 초대한 지인들에게 창피한 것은 말도 못합니다. 스승님, 이런 아들은 어떻게 훈계를 해야 정신 차릴 수 있게 지도할 수 있을지 막막하여 창피를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드님 아주 훌륭합니다. 그 아드님이 왜 훌륭하냐면 그 25병이나 되는 양주를 갖다 거실에다 진열해 놓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탁한 기운이에요. 술을 지나치게 거실이든 부엌이든 간에 진열을 너무 많이 해 놓으면 그 알코올 에너지가 그 집안의 기운을 누르는 작용을 합니다. 득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식장에 지나치게 술을 많이 진열해 놓는 건 득되지 않은데 아드님이 그 득되지 않는 걸 어떻게 알고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 둘 먹어 치웠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응? 선견지명이 있는 거지요.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술을 지나치게 막 20병, 30병, 50병 이렇게 멋있게 장식한다고 지나치게 장식해 놓으면 그것은 손님들 보기 좋으라고 또 때로는 자랑의 목적으로 전시의 목적으로 그렇게 해놓는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코 그 집안에 득되는 행은 아니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한 5병에서 10병 정도를 적당히 먹을 술을 해놓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 지나치게 30병, 50병 이렇게 많이 해놓는 게 득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열을 많이 해놓았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아서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 아들이 손님 초대해서 대접하나 아버지가 손님 초대해서 대접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들이 보세요. 집안에 놓은 음식인데 아들이 좀 먼저 손님 대접을 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대접 안 하니까 그래서 아들이 친구들 데려다가 대접을 잘 했으니 이것은 책망할 일이 아니고 내 대신 네가 대접을 잘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욕심으로 무례한 짓을 하니 욕심으로 탁한 짓을 하니 하느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라고 이렇게 이런 인연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들이 사자 역할로서 이 술을 다 갖다 마셔가지고 나를 깨우치라고 하였구나. 사자 역할로 그런 행을 했구나. 알아차리라고. 이렇게 두 번째는 받아들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모아놓은 술을 말없이 아들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몰래 술을 마시고 거기다 콜라, 물을 채워놨다는 행은 이 속임수를 쓴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아들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잘못을 했을 때 아들이 진실을 말하면 칭찬을 해주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너 뭐 잘못했지? 하면 예 잘못했어요 하면 야단을 쳤던 거예요. 너 왜 잘못했어? 너 숙제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막 사정없이 야단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면에 무의식 세계에 그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혼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이왕 혼날 거 한 번에 혼나자.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너 숙제 했냐 안 했니 물었을 때 아버지 참 제가 컴퓨터하고 논문하고 숙제를 못했어요. 그러면 야단을 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래 네가 진실하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잘하면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엉뚱한 짓을 하고 것 같아 느낌에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랬더니 물었더니 아이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때 고백을 했을 때 네가 진실하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속임수를 쓰려고 안 해요. 저는 제 교육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물었는데 아이가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절대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항상 네가 그렇게 바르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항상 그렇게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건 잘못한 게 아니니 앞으로 잘하면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용기를 줄 때도 있었고 앞으로 잘하라고 했지 그 진실하게 말한 걸 가지고 추궁하거나 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으면 여자친구를 만났으면 만났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기 싫으면 그냥 말 안 하려고 해. 거짓말을 못 하겠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차마 말을 못 하겠어. 그러면 묻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묻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얘기야. 왜? 자기가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말을 할 때는 진실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진실하게 말한 걸 가지고 야단을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자의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본의 아니게 계속 진실을 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야단을 쳤고. 그러니까 아이가 본능적으로 무의식 세계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이렇게 속이는 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속이는 행을 했을 때 자식을 나무라거나 그 아들을 야단칠 게 아니다. 내가 아이를 속임수를 쓸 수밖에끔 키웠구나를 반성하셔야 돼. 내가 아이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속임수를 쓰게끔 가르쳤구나. 이걸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거들랑 너 왜 속임수를 썼냐고 남을 하면 안 되고 네가 속일 수밖에 없게끔 아버지가 너를 가르쳐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응? 네가 오죽이나 하면 이렇게 속임수를 쓰면서 술을 마셨겠니?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싶으면 그냥 이야기하고 마셔라. 괜찮다. 그리고 네가 필요하다면 아버지가 술 마시는 거 허락하마. 그리고 양주 한 병 있으면 내가 너 먹으라고 갖다 주마. 이렇게 차라리 말을 하고 아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너를 속임수를 쓰게끔 가르친 게 내 책임이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노력하마. 그리고 너 또한 속임수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바르게 말해준다면 아버지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여기 술이 또 있을 때 마시고 싶으면 네가 마시되 바르게 말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허락한다. 네가 꼭 필요하다면 마셔도 좋다. 다만 진실하게 술을 마셨다고 말해줘라. 그리고 너를 나무라지 않겠다. 이렇게 진실하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가족이 보세요.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와 가지고 술을 마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데려가서 마시면은 이게 좀 괜찮은 술이면 저한테 물어와요. 이거 마셔도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걸 이렇게 마시고 싶은데 마셔도 괜찮은지 물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마시지 말라고 하면 뭐가 돼요? 괜찮다. 필요하면 마셔라. 허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허락을 함으로써 다음에 이걸 마시고 싶을 때 진실하게 말하고 마시고 속임수 쓰는 마음을 안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친구들끼리 마시면 안 되는 술이라고 느껴졌어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반대하면 물론 안 마시죠. 근데 반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시비를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자의 내용은 아이를 먼저 교육하고 훈계하고 따지지 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부족함을 먼저 반성하고 아이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그걸 훈계로 받아들여서 바르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참 너를 이렇게 가르친 것은 아버지 책임이라고 반성하고 아들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바르게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오히려 미안해지고 그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왜 마셨냐,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망신당했다고 따지면 반감이 생기고 득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자식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본문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잣대, 우리 의식, 우리 입장으로 아이들을 명령하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아이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그 존중하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는 피의식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항상 아이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 거기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나이에 맞게 존중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대화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저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서 많이 반성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 교육을 잘 보세요. 매로, 폭력으로, 폭언으로 키운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을 하고 잘 대화를 하고 사랑으로 존중해 준다고 해서 삐뚤어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자의 방법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이 돼요. 전자의 방법은 100명 중에 긍정으로 갈 가능성은 10에서 30%밖에 안 돼요. 부정으로 갈 가능성이 70이야. 근데 후자의 방법은 90%가 긍정으로 가요. 10%는 물론 말 안 듣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90%는 긍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90% 긍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잣대로 아이 입장은 생각하지 못해서 고의가 아닌 본의 아닌 방법으로 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모가 고의적으로 아이한테 상처를 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고의적으로 나쁘게 하고 싶겠습니까? 내 잣대, 내 모자란 잣대, 내 부족한 잣대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움 법문도 듣고 마음 공부도 하고 본인 영성 질량을 높여 나갈 때
본인들의 능력과 지혜를 갖추어 나갈 때 아이도 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부모님들을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할까 봐 제가 좀 심한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그냥 약간만 표현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부모님들이 좀 죄송하지만 무지한 부모님들이 70%입니다. 또 무식한 부모님들이 죄송하지만 30%나 돼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부모님들이 30%, 무지하다는 건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부모님들이 70%나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만이 정상적 의식을 가진 부모예요. 그런데 이 30% 안에서도 불과 5%만이 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25%는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을 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5명만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25명은 그냥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키우고 그 중에 70%는 무식하거나 무지하다 이 뜻이에요. 제 얘기는. 때로는 무지하거나 때로는 무식하거나.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 부모님들 지극히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잘못했을 때 사과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로 사과하셔야 돼요. 때로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 부모님들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훌륭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개판인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석사 박사 받았다고 해서 훌륭한 부모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인격을 얼마나 바르게 갖추고 양심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느냐가 훌륭한 부모지, 돈 많이 벌고 있지 그 박사학위 받았다고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지라는 말은 아무리 학위가 좋아도 학벌이 좋아도 무지하면 못난 부모가 될 수 있고 학벌이 안 좋아도 지혜로우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라고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모자라고 마음 공부도 전혀 안 하고 동물적 생각으로 살면 어떤 현상이 와요? 무지하고 무식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회적 지식도 갖춰야 되겠지만 마음 공부에서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훌륭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늘 반성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반성하고 참여하고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